안녕하세요. 연금톡톡 연금부자 양승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금에 대한 모든 지식 연금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금저축, IRP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것들은 세액공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돈은 일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제받은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연금톡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시면서 올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느끼는 그 혜택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죠. 그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IRP 계좌는 900만 원,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기준 5,500, 사업소득 기준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납입금액에서 16.5%를 세제 혜택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을 때는 3.3%에서 5.5%까지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혜택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받을 때만 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그 이유도 노후 준비를 위해 자금을 모으라는 의미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혜택을 토해내거나, 아니죠,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토해내게 됩니다. 받을 때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지만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경우엔 납입 원금의 수익까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하물며 소득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13.2%만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분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받을 때는 13.2%를 받았는데 토해낼 때는 16.5%를 토해내니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줄이려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할 때, 즉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연금 받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연금계좌 인출 시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수령, 즉 인출 시 세금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55세에서 69세에는 5.5%, 70대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 가입하신 분들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4.4%를 냅니다. 이 연금 수령 시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계좌 개설한 지가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도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때가 바로 연금 수령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꼭 연금 수령을 하지 않아도 위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된다면 기산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만 잘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49세 가입하신 분이 55세가 된다면 개설한 지도 5년이 넘었고 나이도 55세가 넘었으므로 55세가 1년차가 됩니다. 하지만 55세 IRP를 처음 가입해서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가 1년차가 될까요? 아까 55세가 되어야 하고 5년도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0세가 되어야지만 1년차가 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 종종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은 인출 한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수령, 인출 한도의 계산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수령 연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간 인출 한도 계산 공식은 현재 연금계좌 평가에 나누기 11- 수령 연차의 1.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가 많으면 인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령 연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평가액이 1억이고 수령 연차가 첫 해라면 1억 나누기 10 곱하기 1.2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200만 원까지만 저율과세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6.5% 기타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인출 한도 초과해서 인출이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출 한도 초과해서 인출됩니다. 그래서 목돈을 인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반드시 연금으로 인출하면서 초과해서 인출을 해야 합니다. 인출 한도까지는 세제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납입하여서 1억이 있는 연금계좌를 60세에 3천만 원이 필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5세에 기산된 수령연차가 이미 6년이기 때문에 1억 나누기 11- 6 곱하기 1.1을 하면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전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2,400만 원까지는 조율과세, 그 이상은 16.5%를 낼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조율과세,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500만 원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제 적격 연금,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것도 얼마 전까지는 1,200만 원에서 최근에 1,5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연금소득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의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2023년 법이 개정되어서 종합소득과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겠죠? 이 경우 16.5%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으로 받을 때도 인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연간 1,500만 원 절대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계좌에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연금 계좌의 사적 연금 합산이 1,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연금 계좌라고 하니까 또 국민연금이나 비과세 연금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부담금, 거기에 계좌에서 나는 운용 수익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연금 수령 조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 원 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받을 때는 좋았지만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령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금제도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공부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그 외의 연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연금톡톡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